될 것 네, 같고, 일단 그래서 녹화를 시작했고, 요 책을 일단 일단 한 장을 넘겨보셔요. 한 장. 한 장을 네, 넘기면, 사실 책을 여기를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건데, 여기 부분부터가 사실 목차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초이스를 찾을 때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찾으시는데, 목차 봐가면서 내가 그 제품을 찾으셔도 돼. 보통 목차를 안 보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장을 넘기시면, 아니, 그 다음 장까지는 목차니까 두 장을 넘기시면, 모든 초이스가 새로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페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달마다 신제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이스가 3개월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이 초이스의 신제품이 뭐가 실렸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페이지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다가 넘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책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인증 마크나 표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인증을 받아놓고 별거 아닌 것처럼 표기를 해놔서 그렇지 실제 타사하고 비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요 페이지도 조금 잘 봐보시면 될 것 같고 7페이지 위에는 뭐 PB, BB 뭐 이런 표현이니까 이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뭐 디지털 앱 서비스 이건데 지금 뭐 대부분을 제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젠가 독립되길 바라며 예, 요 8페이지는 보시면 되고 9페이지는 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말씀해 주실 때 보면 돼요. 요 9페이지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2일 날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장수호는 원래 한 달 이내에 10만 원 이상만 구입이 되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그거를 극대화하다 보니 제 쪽에서는 제가 2일로다가 다 어지간하면 몰아서 해주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부 다 혜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들이 들어오셨군요. 요 버전 71 버전입니다.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다시 보여줘야겠네. 예, 버전 71이고요. 지금 아마 또 일 중이실 거니까는 예, 잘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1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회사 소개라던가 뭐 다양하게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이 초이스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부분은 여기 11페이지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유틸라이트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기반을 여기다가 아예 페이지에다가 쫙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유튜브라던가 뭐 각종 매체라던가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그 신뢰도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활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열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만약에 보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11페이지를 가지고 뭐 과장하거나 축소할 거 없이 그냥 요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계 판매 1위 뭐 다 써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 기업 중에서 그 세계 76등 여기 뭐 써 있는 거 다 보이실 거고 그리고 뭐 전 세계 100여 개 및 국가에 및 지역에 각각 현지 법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특허가 750개 이상의 출원 및 출원 진행 중인 특허인데 여기가 이게 보시면은 750개 이상의 출원 및 출원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허는 1000개가 넘게 이미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 그렇고, 그리고 이제 11개 R&D 센터 및 800여 명의 과학자와 혁신 전문가인데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사 다음으로 R&D 센터가 전 세계 2위예요. 이 기업이.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천 에이커의 광활한 자체 생태계 농장은 우리가 Y 뉴트릴라이트를 얘기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임직원과 뭐 품질 테스트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더블엑스 같은 경우도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살벌하게 품질 테스트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옆에 글씨 써 있는 거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1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브랜드 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우리 요 회사 자체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 온갖 생필품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브랜드들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 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읽어보면 되니까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소비자 경험. 그래서 현재 한국아미에서 소비자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 그러니까 매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 되게 너무 낯선 세계, 신세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야.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유틸라이트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1934년 창립한 이후 9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 유틸라이트를 만나보세요라고. 내가 이거 왜 읽었냐면은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업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는 요 친구가, 아, 요러한 그 특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보는 게 그 다음 페이지인 거예요. 이러니까 요렇게 됐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Y 뉴트라이트의 가장 근간이죠. 농약을 아예 쓰지 않고 생태계 방식 그대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전 세계 뉴트라이트 농장 보유, 뭐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 최고의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 이렇게 일단 써 있고, 그 밑에 일단 메커니즘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아까 보셨겠지만 6천 에이커, 약 730만 평의 생태계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농장의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농장 한가운데에 자연 원시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이. 아예 그냥 자연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해충이든 이충이든 뭐든 안 건드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농장이 사실 인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그 농장의 생태계 자체를 자연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이충도 있지만 해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충들을 농약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그 무당벌레, 지렁이, 올빼미, 매 등등 해가지고 자연의 순리대로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게. 그쵸? 야, 일단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 어쨌든 농약 안 쓰고요. 여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초에 그 땅도 사실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면 땅이 점점 말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질소를 땅속으로 불어넣는데 질소가 풍부한 애들이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콩과 식물을 밭에 심어서 그 질소를 땅에다가 엄청나게 불어넣는 거예요. 땅에다 영양을 불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지렁이를 풀어 밭을 정리한다가 2번인데 요거는 뭐냐면 그 이집트산 지렁이라고 있어요. 지렁이도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이집트산 지렁이는 그 특장점이 뭐냐면 지하 30m까지를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섞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지렁이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똑같은 그 높이로. 근데 이집트산 지렁이는 30m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굴착기라던가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장점이어서 아, 지금 요 1번, 2번은 요 8번 한 다음에 1번, 2번을 하는 거예요. 휴경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콩과 식물을 태양열을 내리쬐고 물을 주는 프로세스를 반복해 퇴비를 만든다는 처음에 1번에서 심었던 콩과 식물을 이게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퇴비로 썩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말라서. 그러면서 지렁이 넣어가지고 땅 파는 거예요. 이게 섞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원료를 이제 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토양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갔다라는 거를 입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품종이 요즘 같은 GMO 품종이 아니고 193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GMO가 없는 순수 식물 그대로의 품종을 사용을 해요, 씨앗을.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맛은 있지만 영양소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영양소 함량이 옛날 원시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과를 먹더라도 그 함량이 5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그 GMO 이전의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5번 보시면은 자연의 섭리로 원료 식물을 지킨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을 잡아먹는 프로세스를 농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 등등이 요일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한다인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먹기에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영양가가 높을 때 수확을 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로 예를 들면, 과일 뭐 사과로 예를 들면 아주 파랄 때 수확 안 하고 빨간색 됐을 때 수확하죠, 보통. 맛있게 익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아니고 사과로 예를 들면 파랄 때 수확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가장 시고 영양소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수확하냐면 위로부터 정확히 20cm 정도씩 잘라요. 수확을 할 때. 왜냐면은 그 밑에는 아직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적의 영양가가 있는 딱 그 부분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연재해에 의해서 충분히 조금만 욕심을 내면 수확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수확을 못해서 가끔 가다가 품절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20cm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요게 이제 6번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7번. 이제 수확을 완벽하게 이제 다 그렇게 해서 다 하게 되면 휴경지의 양을 방목해서 수확을 마친 원료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먹게 해서 밭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리고 8번 쉬게 한다. 왜? 땅도 몇 년 쓰면 영양소가 없어지니까. 다시 땅도 기운을 불어 넣어줘야 다시 또 뿌리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Y 뉴트릴라이트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냥 농약 안 쓰고 해. GM 없는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만든 애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먹는다인데 여기 이제 끊임없는 연구와 150건 이상의 특허 그리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관리가 그래가지고 그 아까 저희가 특허 출원도 많이 했었고 특허도 많은데 그 중에서 뉴트릴라이트에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지금 제품 자체의 원료의 합성이라던가 배합 비율 우리가 사실 제품들을 보면 그 전부 다 블렌딩 되어 있거든요.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것하고 시너지를 냈을 때 가장 영양소의 그 비율과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연구를 하는데 그 비율들이 특허들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관리는 여기 이제 GMP 명예 전당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GMP 명예 전당에 들어간 게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요게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요 GMP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 왜냐면은 필드에 나가서 요거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하고 그냥 볼 거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박사처럼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유틸라이트 제조법입니다. 실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이 정제제는 그냥 우리가 먹는 반찬을 수분기를 쫙 뺀 다음에 압착한 거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찬을 먹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얘 그냥 일반적인 건강식품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일반적인 타사 건강기능식품하고도 완전 다른 거예요. 사실은 기준점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대형 건조기로 원료 식물을 탈수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수분기 쫙 뺀다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스크림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수분기 쫙 뺄 때 영양소 안 나가게 하는 특허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원료 식물을 잘게 분쇄 그렇죠? 요것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식물에서 영양소 추출 물과 알코올 등을 이용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또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 그렇죠? 영양소와 유용 성분이 녹아 있는 물과 주정 등의 비등점을 낮추어 끓는 점, 이거 그냥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농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 드라이로 수분 제거. 그래서 여기 고온으로 달군 철판에 농축물을 순간적으로 분무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1번에서 원료식물을 탈수했을 때 안 나간 탈수까지도 5번에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맞추어서 블렌딩을 시작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완성하면 그 다음에 8번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과정을 연간 50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준점이 이게 미달되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공장 전체에 있는 거 싹 다 폐기를 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깐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만드셔서 우리가 먹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와인 뉴트릴라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 예,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총 네군데에 약 다 합쳐서 6천에 이거 730만 평의 생태계 농장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구글 어스에 지도 요거 치면 요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거짓말이면 이렇게 책에다가 활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시면 2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거 농량 뭐 그냥 보면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22페이지 보시면 파이터 컬러인데 그래서 지금 유리가 그 파이터 컬러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그 파이터 컬러만의 이 각각 색깔이 갖고 있는 이 농축물들과 특장점 각각이 갖고 있는 뭐 베타카로틴이나 뭐다 하는 이 영양소를 아미에서 최초로 표현한 거예요. 요 파이터 컬러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터 컬러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식물 영양소를 그래서 요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요런 친구들을 내가 조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만 할 수 있는 거. 보면, 이런 게 있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24페이지부터는 초보자가 그냥 요 초이스를 봐도 대략적으로 내가 뭔가를 챙기고 싶은데 이거를 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하고 요 다음 페이지까지. 초보자도 잘 모를 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니까 예,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굿모닝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인증을 또 굉장히 또 다들 100%잘 하셨는데 그런 굿모닝의 중요성이 지금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페이지를 한 장을 여기다 할애를 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굿모닝을 얘기를 할 때 편하게 보시면 되고 실제 여기 밑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법들과 Y 유틸라이트 때문에 우리가 도핑 테스트에 얘가 안 걸려요. 왜냐면 반찬을 그냥 압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뭐 굿모닝 필요한 애들은 다 제품 써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더블엑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부터 보통 많이들 보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일단 진행을 했고 자 더블엑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더블엑스는 소비자원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먹으면 야채 안 먹는 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20가지 부원료에서 나오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데 현존하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몸에서 무조건 필요한 비타민이 14가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그 1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미네랄은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 미네랄들이 미량 영양소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대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인데 그 미량 영양소가 우리 몸의 파이에서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3% 내에서도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가지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비타민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가 왜 음식으로 원래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라던가 활성화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식품 안 먹어 이러시는데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넣은 거예요. 그 음식으로 먹었을 때 좋다라고 해주는 증폭을 요 식물 영양소가 원래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식물 영양소들이. 그래서 우리도 식물 영양소를 아예 넣은 거예요. 진짜 식물처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요게 이제 굉장히 실제로 그래서 얼추 한 약 50가지 정도의 우리가 미량 영양소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2,700원 정도 치이는데 엄청 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커피값이 4, 5천 원씩 하는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32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1번이 포뮬러 업그레이드인데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 2번에 연구의 업그레이드. 이건 장민호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거기도 한데 DNA 보호를 위한 여기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여기 써 있는 건데 책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요게 인증을 받은 게 더블엑스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DNA 손상을 억제한다라는 인증을 받은 게.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건강수명 시대에 아주 적절한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 3번 기술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여기 원재료의 영양을 더욱더 잘 담아내기 위해 진보된 컨센트레이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잘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옆에 3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요 색깔별로 있는 거는 노란 색깔은 비타민, 뭐 회색깔 비스무리한 거는 미네랄, 그 다음에 그 옆에 녹색깔은 식물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데 질문을 받을 때 왜 니네 거는 알이 작은데 양이 많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알씩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각자가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만큼을 핸들링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알씩을 하루에 2번 먹었을 때 되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대표들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는 이거 더블엑스 후원받으면 하루에 8번 먹습니다. 그만큼 산화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는 음식을 뭐 너무 잘 먹어. 그러면 한 알 한 알 하나를 하루에 2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라고 알이 작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미의 모든 식품들을 보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데이 비타민 C는 근데 알이 크죠. 왜? 어차피 하루에 한 알 600ml 먹는 거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예 크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1회 분량을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두 알을 하루에 한 번 먹었을 때 채워지는 일일 권장량에 대한 충족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요 충족치는 WHO 기준이거든요. 최소 요구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요만큼은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맞는 맞춤 양은 다른데 일단 최소적으로 요 정도 먹어라의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정량 먹었을 때 전부 다 하루에 100% 이상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어지간한 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주원료 아세로 체리 부원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을 가지고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10가지를 냈는데 그 외에도 여기 애들에 남아있는 식물 영양소를 같이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도브렉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유산균에 대한 부분이죠. 유산균이 사실 요즘 최근 의학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실 우리 미래 건강 데이터를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유산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마이크로바이옴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유산균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유산균이 상당히 어렵죠. 공부해도 해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밸런스 위드 365는 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균주 강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총 5가지의 균주가 들어가는데 현대인한테 그냥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게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거든요. 락토바실러스 계열은 소장에 작용하는 거고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은 대장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 타겟팅이 달라요. 그렇죠? 그 중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이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해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피도박테리움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주가 2개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이고 3개는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인데 그렇게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메이가 선두주자로 나왔을 때는 이중 그 코팅이라 그래가지고 위산과 담집살이 안 녹고 소장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메이에서 연구 개발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코팅도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은 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균주 각각 종류 한 가지씩 요 2가지가 모든 균주들을 데리고 소장이란다. 그 위와 담즙산에 안 녹고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균주예요.
가이드라인이 되는 균주.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중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걔네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먹었을 때 소장, 대장에 도달하는 생착률이 가장 높아요. 얘네가. 내용이 너무 어렵나? 예. 녹화할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의 글씨를 쭉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강화된 핵심 균주 3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HN019와 NCFN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가 써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대장을 강화했다라는 게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장누수 증후군, 뭐 대장암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뭐가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 대장 쪽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포당 83억 마리에다가 그 부원료로 여기 보시면 이눌린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프락톨리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섬유의 일종.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애들. 그러니까 유산균이 얘네들을 먹고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내 환경이 보통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균주만 넣었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으니까 증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예 먹이까지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100배, 1000배 이상은 증식이 된다. 그래서 굳이 막 타사 보면 뭐 천억 마리 뭐 더 되는 거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뭐 장내 가가지고 뭐 살아서 가야 그게 가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많은 숫자를 넣지 않고 84억 마리가 들어가는데 생착률이 가장 높고 증식을 100배, 1000배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이어서 요거는 현대인들이 뭐 장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그 옆에 이제 밸런스 위드인 W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유산균이거든요. 여성 유산균인데 아까 락토바실러스 계열하고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다 락토바실러스 계열이에요. 왜냐면 그 소장에서 음식물이라던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장은 수분밖에 흡수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 유산균도 여기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와 여기 그 NCFM과 LA14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락토바실러스 LA14 요게 여성의 그 질에 이제 함께 이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그 점액질들 있죠. 그것과 같은 균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었을 때 이제 같이 보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그 사이의 거리가 짧으니까 이게 균주가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핵심 균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산균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균주가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균주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NCFN 50억, LA14 40억, HN001 10억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말 그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당연히 락토바실러스 계열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락토바실러스 균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케바토스하고 플란타넘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그 CLA의 기능을 하는 애인데 CLA가 이제 저희 뒤에 제품에도 나오겠지만 홍화유 기름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걔가 원래 체지방 세포 수는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비만을 결정하고 마름을 결정하는 건데 얘는 그 CLA는 체지방 요거 자체를 사멸을 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 기능을 하나가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 소장에서 지방산,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있는 지방산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B군도 몇 가지가 들어가서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은 모든 신진대사의 보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B군 써 있으면 일단 그냥 보조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트.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꼼꼼하게 설계된 부원료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료, 먹이를 넣어준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들이 가루 형태 싫어하면은 정제제 형태로 먹는데 요건 정제제 형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이뮤니티라는 뜻이 면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면역? 이뮤니티가 원래. 그래서 막 요즘에 뭐 TV 광고나 뭐 보면 뭐 이뮨 파워, 뭐 이뮨 프로틴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 이뮨이 다 이 이뮤니티,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루 한 캡슐로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듀얼 케어라고 해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8가지의 균주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체 유산균들 중에서는 균주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8가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먹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아연이 우리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다들 요즘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엮어가지고 정제제 형태로 먹을 수 있게 담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장 검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편하게 먹을 때에는 특별한 기능은 일단 모르겠고 유산균을 그냥 먹고 싶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중적으로 먹을 거면 밸런스 있는 365를 얘기하면 되고요. 아, 나는 가루보다 그냥 정제제가 좋은데 그러면 요거 이뮤니티 얘기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그 아까 제가 뭐 장검사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장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맞춤화해서 케어를 하자라는 취지 아래 HM 파마라는 회사에서 이 HM 파마가 전 세계 지금 요거 그 유산균 업계 1위거든요. 그 1위 업계하고 우리가 제휴를 맺은 거예요. 20년 독점으로. 그래서 원래 암이 있었던 제품군이 아니고 제휴를 맺어서 장내 검사를 아예 실시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자.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개인 맞춤형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정도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뭐 관심 있으면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죠. 41페이지. 그렇죠? 초이스가 아주 훅 넘어가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타민 C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사랑하는 제품군들이죠. 지금 근데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지금 저희가 70일 이 버전이 최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올데이 비타민 C가 10월 달에 함량이 더 높아져서 새롭게 나왔어요. 600으로.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는 515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600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에 들어가는 폴리머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건강기능식품들은 비타민, 미네랄은 특히나 들어가면은 솔직히 그 소화 과정을 안 거치고 물에 녹으면 바로 그냥 흡수가 되거든요. 특별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즉시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그 B군하고 C는 8시간 정도 내 몸에서 머물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면 안 남으면 뭐 다 쓰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배출이 돼버릴 거니까 이거 하루 종일 그냥 편하게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원래는 약들은 한 알을 먹으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폴리머 기술이라고 해요. 조금씩 방출되게 하는 거. 그거를 전 세계 비타민들 중에서 얘가 최초로 이 올데이 비타민 C가 최초로 만들어서 600ml를 최대 10시간 정도까지 천천히 용출되게 일부러 만들어 놔서 그러면은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내 몸에 비타민 C가 계속 나오게끔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 올데이 비타민 C의 아주 중요한 특장점이고 그 옆에 아세로라 C는 한 알로다가 200ml인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껍질 분말 혼합물이라 그래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건 이제 비타민 P인데 귤 보면은 하얗게 있는 애들. 요게 그 비타민의 기능을 최대 10배 정도까지 증폭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200이 들어갔는데 많이 필요하면 2000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이 딸리거나 핸들링이 필요할 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된다. 일상은 올데이로 챙기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오거나 몸살 오거나 뭐 할 것 같을 때는 아세로라 챙기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원료는 아세로라 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Y 뉴트릴라이트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뒤에 설명도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3 플러스 K2 요거는 요게 3달치입니다. 그래서 엄청 싼 겁니다, 사실. 요 한 달에 15,000원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3가 비타민 B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 D3를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D3가 그 2000 IU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 400 IU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뭐하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기도 하고 나는 뭐 햇빛을 많이 쐴 거야 해서 햇빛을 쐬기도 하고 뭐 등등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데 그때 요 비타민 D3를 그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좀 올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얘는 일일 권장량의 5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K2는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친구.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메인은 양송이 버섯 분말. 그렇게. 그러니까 버섯에서 추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머쉬룸.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칼슘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미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그 본인들의 배합 비율에 맞게 2대1 비율에다가 얘네들이 일을 하는데 비타민 D가 이렇게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수백 가지의 일을 스위치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하는 일도 스위치를 해주니까 여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2대1 그리고 스위치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그 훔볼트 해주라 그래가지고 바다에도 우리 뉴트럴라이트 농장처럼 아주 청정 지역이 깨끗한 지역군이 있어요. 거기에서 심해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조 분말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서 얘기할 때 뭐 산화칼슘, 비산화칼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는 산화된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의 칼맥디의 가장 큰 특장점은 그 보통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그 파도에 의해서 얘네가 자연적으로 이미 산화가 되어 있어요. 산화가 왜 좋냐면 보통으로 표현하는 산화는 손상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철 분자에 칼슘 2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 철을 이렇게 다리를 떼준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소화 흡수하기가 편하겠죠. 못 따라오고 있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칼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칼디인데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과 비타민 D만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흡수율이라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원래가 좀 그래요. 칼슘하고 뭐 철 이런 애들이 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씹어 먹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소화 흡수하게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전달하거나 쓸 일이 없는 게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물론 칼슘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마그네슘 부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칼슘만 넣어서는 사실 별로 크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칼맥디라던가 더블엑스 쪽을 보통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뭐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일리 추어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요즘에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이게 사양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13 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더블엑스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위 호환. 식물 영양소가 없고요. 비타민계 미네랄의 종류가 조금 딸려요. 더블엑스보다. 근데 정제제 형태를 못 드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성장기 자녀, 그러니까 11세 미만의 자녀, 11세 넘어가면 더블엑스 먹을 수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맛있게 쉽고 간편하게 먹고 싶다 했을 때 요거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일리 추어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옆에 이제 카로틴 플러스는 그 비타민 A군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그렇게 그 제아잔틴과 루테인 이런 친구들도 뭐 조금은 들어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비전일스에 뭐 훨씬 많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비타민 A,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에 거의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 몸의 그 점막을 형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안구 건조증이라던가 구내염, 뭐 소화기 전체 라인의 점막이 말라갔을 때 혹은 모세혈관도 다 점막이 있거든요. 몸 안쪽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전부 다 사실 점막계통의 계열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눈이나 뭐 입 마르는 거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 식도가 말라간다거나 좀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진다. 뭐 감기가 잘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조금 챙겨주시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비타민 A는 원래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 있는 카로틴 플러스는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들어가요. 전 단계. 그래서 들어가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역할을 하게 해요. 괜히 남아가지고 설사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얘도 원래 타사 거면은 필요량 이상으로다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는 뭐 점막이 많이 말랐다, 안구가 건조하다, 뭐 눈물이 난다 이러면 넉넉하게 드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스트 B하고 비타민 B 플러스 요거는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비타민 B는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 8개를 모아놓은 건데 티아민 B1, 리보플라빈 B2, 나이아신 B3, 판토텐산 B5, 피리독신 B6, 엽산 B9, 코발라민 B12 그리고 비오틴 요렇게가 8가지가 비타민 B군이에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무슨 비슷한 역할? 신진대사를 보조한다. 뭔가 서포트를 한다. 그러니까 조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소가 있으면 조효소가 있다. 그러니까 효소를 또 보조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트비는 그 중에서 옛날에 원기소라고 하죠. 원기소입니다, 얘가. 원기소. 그 옛날에 있었던 원기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과 분리대두 단백질이 함유된 제품. 이어서 씹어 먹는 건데 굉장히 맛에 호불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효소 맛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한 알 먹고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B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비타민 B 플러스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제제 형태로 비타민 B군만 8가지를 결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써 있네. 책자에. 옛날에 안 써있더니 여기 지금 비타민 B군 8개 다 써 있네. 예, 이거예요, 이거. 어유, 책자 좋아졌네. 옆에 근데 이름이 안 써 있구나.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가 필요한 모든 곳에 비타민 B군은 다 쓰이면 된다고 보시고요. 시중에서 우루사나 뭐 비맥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피로를 보조한다, 술 먹었을 때 해독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간 필요할 때 먹는다. 뭐 다 얘가 그 결이에요. 근데 그 결이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의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조금 보시면 요 비타민 B 플러스까지는 되실 것 같고 지금 9시 47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좀 해드릴까 싶어요. 뭐 좀 준비하고 잠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녹화를 일단 그럼 조금 중지를 하고